네, 안녕하세요. 저희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정말 가을다운 날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만큼이나 다음 주 또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 2부도 생방송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2부 진행을 하면서 저희 알찬 강의뿐만 아니라 또 상담 시간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 방법은요, 전화 상담, 문자 상담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화 번호는요, 서울 번호 02-786-136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전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자 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많이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문자 상담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많은 분들이 문자 상담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문자창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요, 이 종목을 도와드릴게요. 자, 마르스님 몇 달 전 동아화성을 추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 수익을 보고 또 매수했다고 하십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현재 1,4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시네요. 이 종목 하나랑요. 다음 종목으로는요, 아래에 있는 강태공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신성 ENG고요. 70%입니다. 2,570원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먼저 동아화성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도와주시죠. 네,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 수소차 관련된 이 관련주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최근에 10,000원이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그렇게 낮게 산 거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과거에 정말 옛날에 드렸다가 주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이 약 6월이나 5월 달쯤에 공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상승세로 보자면 거의 100% 이상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매수를 하셔가지고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 동아퓨얼셀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전지 만드는 기업이고 그래서 동아화성 이슈는 아마 계속해서 좀 기대감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차트를 조금 크게 돌려보시면은 이제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하고 그다음 이 주가 상승이 만들어줄 때 상당히 좀 음봉이 길게 나와주면서 주가가 하락이 나와줬거든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나왔을 때는 상당히 조금 위험하다. 주가가 눌림목이 조금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본전 이상일 때 지금 약간 2%라도 수익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저는 웬만하면은 본전 이상의 매도를 치고 그 다음에 눌림이 좀 더 나았을 때 공략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슈는 있지만 지금 구간 자체는 상당히 고점이다. 그래서 일단 본전 이상의 매도를 하시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눌렸을 때 다시 사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아화성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신성 ENG 이 종목 강태곤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세요. 신성 ENG 사실 굉장히 메리트 있는 종목이죠. 굉장히 메리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최근에 이제 대통령님께서 자꾸 밀고 있는 그린 뉴딜이라든지 뉴딜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봐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 사실 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중국 시장의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7조가 넘어가는 이런 이 시장에 대한 이 투자가 이 디스플레이 산업에도 충분히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신성 ENG도 충분히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도 음압병실 관련해가지고도 좀 어떻게든 이슈가 엮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신성 ENG라는 종목은 이슈를 엮으려고 하면 뭐든 엮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방금 그냥 월봉을 그냥 봤는데 월봉이 너무 이쁘거든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계속 하방으로 밀렸던 종목이 바닥을 다져주고요. 바닥을 다지다가 어떻게 합니까? 주가를 차트를 돌리는 구간대가 나오면서 이번에 최대 거래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사실 신성 ENG라는 종목은요. 3,000원을 뚫어준다. 3,000원 위를 뚫어줬을 때 그때부터 본격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만약에 이번에 어떤 이슈가 나와주든지 3,000을 뚫어주고 제대로 안착한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신성 ENG 8,000원 정도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사실 이런 종목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주식은 그런 말이 있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내가 더 높은 리스크를 감수한 만큼 더 크게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 ENG는 개인적으로 조금만 더 리스크를 투자하셔서 좀 더 목표 수익이 높게 잡아도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면서 가지고 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 잘 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그 SK 이노베이션. 네, SK 이노베이션이시고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어머니. 19만 네, 19만 네, 8,500원이니까 9,500원 10%. 네, 19만 4,500원, 9,500원 정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10% 9,50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과 또 강태공 전문가님 함께 하십니다. 어떤 전문가님 원하실까요? 마르스님요. 네, 마르스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힘이 없어요. 고맙습니다. 하도 이 주식을 사놓고 골이 아파가지고. 아유, 그래. 그러셨어요. 근데 오늘 SK이노베이션 상당히 좀 고점 매수하셨죠? 예. 네, 그래서 오늘 너무 좀 가슴이 아프실 것 같은데 예. 혹시 SK이노베이션 혹시 어떤 거 보고 매수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전기차에 그 우리나라에서 그 세 번째로 좋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네. 거는 비싸니까 요거는 좀 사고 또 SK가 또 그 현대차하고 잘 지낸다 해서 그래서 샀습니다. 샀는데 이거는 올라가지도 안 하고 사람용 죽겠습니다. 아, SK이노베이션 현대차랑 잘 지낸다 해가지고 사셨어요? 예? SK이노베이션 현대차랑 잘 지낸다 해가지고 예, 현대차하고 뭐 배터리 그거 하고 또 네. 세계적으로도 알아주고 세계적으로 이거 6등 했다 그러대요. 그죠 어머니. 근데 궁금한 게 어머니 방금 SK이노베이션 3등이라 하셨죠 대한민국에서. 예, 예. 그러면 1등 안 사고 3등 샀어요? 돈이 모자라니까. 아, 좀 싸가지고? 사기도 사고 또 SK가 저기 뭐라 했노. 어머니 통신사 어디 쓰세요? 예? 통신사 어디 쓰세요? 휴대폰. 통신사 SK입니다. 그렇죠. 어머니 SK를 좋아하시네 보니까. 예, 그래서 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국내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배터리 관련 사업이 3위다라고 하는 것도 맞고 전 세계 6위다 하는 것도 맞는데 제일 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 세계 1위가 지금 LG화학이거든요. 예. 그래서 LG화학은 사실상 뭐 최근 들어서 분사를 결정해서 좀 빠지긴 했지만 지금 예. SK이노베이션이랑 LG화학이랑 또 소송 중입니다. 뭐 LG화학의 이 중요한 문서를 지금 SK이노베이션에 빼돌렸다. 뭐 이런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예. 이제 사실상 LG화학이 이 배터리 부분을 분사를 결정을 하면서 그래서 SK이노베이션도 어느 정도 좀 반사이익을 좀 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근데 SK이노베이션은 아직 배터리 부분을 분사를 안 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분사를 할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SK 이노베이션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SK이노베이션이 아직 흑자가 아니라서 LG화학이 이번에 흑자가 나자마자 분사를 한 거고 SK이노베이션 아직 흑자가 안 나서 분사를 못 한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SK이노베이션도 분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잠깐 뭐 한 달, 두 달가 아니라 우리는 6개월, 7개월이 길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당장 단기간으로 보기보다는 어머니 중장기로 좀 마음 편하게 보는 게 좀 도움 될 것 같은데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 중장기로 가지고 있는 거는 괜찮은데요. 또 SK 뭡니까 LG화학처럼 분사하면서 지분 안 주고 또 그러는 겁니까? 이게 분사가 아직 뭐 인적 분할인지 물적 분할인지 나온 게 아직 없으니까요. 예. 사실상 이제 물적 분할을 하면은 뭐 SK이노베이션, 뭐 SK에너지솔루션이 나온다 칩시다. 그러면은 거기에 주식을 안 주니까 너무 나쁜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물적 분할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SK 분사된 기업이 상장을 할 때 이슈 받는 거는 SK이노베이션이거든요. 그죠? 청약 전까지. 사실 에코프로가 물적 분할할 때도 에코프로 BM 이 상장 이전까지 올라갔고 그다음에 SK 바이오팜이 상장할 때도 이 청약 이전까지 SK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당장에서는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악재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좀 길게 봤을 땐 호재가 맞다라고 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손절가 잡아 드릴 테니까 우리 그 구간 잡으면서 조금 길게 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 예. 그러면 우리 손절가 일단은 13만 5천 원 잡아 드릴게요. 예. 잡으면서 길게 보는 걸로 내년 최소 6월까지 봅시다. 아시겠죠, 어머니? 그렇죠. 근데 본전 왔다. 그때는 물어보러 오세요, 어머니. 아시겠죠? 본전 오면 무조건 팔아라. 파는 게 말고 나한테 물어보러 오세요. 한 번 더. 아시겠죠? 이거 연결이 안 돼가 물을 수가 그러니까 없어. 어머니 연결 안 되는데 최대한 내가 어머니 연결되게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예, 어머니 하여튼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려운 주식인데 대답을 참 잘해주시가 고맙습니다. 다른 데 잘 안 해줘.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어머니 매매 전략 잘 참고해 주셔서 성공 투자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문자창을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나요? 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시네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연결 잘 되셨고요. 네. 자, 지금 주말인데 외출 안 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네. 그러시면 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 셀리버리요. 네, 셀리버리시고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저 지금 23만 원에 네. 50%요. 네, 23만 원에 5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저희 오늘 강태공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함께 하시는데요. 어떤 전문가님 원하실까요? 저요, 강태공 전문가님이요. 네, 강태공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시죠. 시청자님 반가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일단은 그 셀리버리를 얼마나 하셨죠? 25만 원이요. 23만 23만 원이요. 네.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보세요. 시청자님, 이 셀리버리가 왜 매수했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 좀 재료도 많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주요? 재료도 네, 죄송합니다. 재료도 많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네. 들어갔는데 네. 아까 전에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주린이들 급등할 때 들어간다고. 그죠. 그게 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 물어봤냐면 아쉬운 게 뭐냐면요. 실제로 셀리버리도 제가 예전에 방송을 통해서 한번 관심 종목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때는 사실 뭐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은 간암 관련된 물질이 이제 그 미국 쪽에서 이제 특허를 받았다 해가지고 차트가 바닥에 달 때 소개 한번 시켜드렸는데 그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가 주니까 지금 개인들이 그냥 뭔지도 모르고 현 구간대에서 사는 건데 시청자님이 혹시나 그런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하고 한번 여쭤봤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이런 구간들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시청자님한테 만약에 이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사셨다라고 하면은 정리를 하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최근에 이제 어제장에 신풍제약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신풍제약이 진짜로 결국에 15만 원대 여기서 무너지는가 싶더니 결국에 코로나발 이슈를 죽이지 않고 다시 한번 날리는 게 보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 진짜 어찌 보면은 이번에 이 종목들이 다시 한 번씩 그 과거에 셌던 종목들 있죠. 뭐 셀리버리라든지 시제니라든지 엑세스바이오라든지 뭐 셌던 종목들. 이런 네. 종목들이 다시 한 번씩 전고점 돌파는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제가 조금 봤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시청자님한테 드릴 수 있는 거라고는 희망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시청자님한테 뭘 더 많이 드리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본 희망이 맞다라고 하면은 아마 셀리버리가 25만 원대 돌파해주고 못해도 쌍봉을 만들어 준 뒤에 죽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긴 한데 네. 25만 원까지는 한번 노려봅시다, 시청자님. 그럼 일단은 그 25만 원 뚫을 때까지는 그냥 들고 있을까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들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세가 나오면은 25만 원을 기준가로 잡은 익절가예요. 25만 원을 이탈한다, 못 지킨다 싶으면은 매도한다는 생각으로서 좀 더 고점대를 보면 되겠고, 그리고 다음부터 중요한 거, 이런 종목은 절대 사지 맙시다. 사실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이 얼마나 좋든 안 좋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셀리버리가 네.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던지 얼마나 좋던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사실상 셀리버리도 지금 5만 원대에 비교하면 지금 500%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언제 매도 물량이 나와도 언제 수익 실현을 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의 문제점, 더 올라가면 좋지만 급락할 때 시청자님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요. 네. 지금요, 조금 그 손해가 좀 큰데, 좀 많이 기다려야 될까요? 불안해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다리는 것만큼 저는 주식도 그렇고요.
뭐든 얘기했잖아요. 기다리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왜?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여행에 도착을 했을 때 무엇을 하고 놀 것인가가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셀리버리 제가 봤을 때 25만 원은 충분히 이번에 신풍작을 보면서 느꼈어요. 25만 원 왠지 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청자님 25만 원 간다. 이 수익금으로 내가 뭘 할지라는 그 생각으로서 우리가 로또를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다잖아요. 셀리버리로 시청자님이 수익이 돼서 뭘 할지를 생각하면서 한 달, 두 달,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기다림을 좀 즐길 줄 안다라고 하면은 이번을 경험으로 그 이후에 시청자님 계좌는 분명히 더 크게 바뀔 수도 있을 거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늘 시청자님 옆에서 함께 할 거니까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할 말 있는데 네. 사랑해요. 저도 시청자님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매매 전략 챙겨드렸고요. 자, 저희는 문자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자를 도와드려 볼까요? 자, 갑자기 사랑 고백에 좀 당황했지만, 네, 이 종목을 도와드릴게요. 바로 에스코넥이고요. 자, 매수가는 2,380원에 비중 60%입니다. 네, 이 종목 하나랑요. 다음 종목은 네, 바로 이 종목 선택할게요. 최고 전문가 강태공리 화천기계 3,750원에 20%예요. 사랑해요. 자, 이렇게 두 종목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에스코넥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시죠. 네, 에스코넥을 좀 봐드리겠는데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일단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과거 일자리 관련주라든가 좀 그렇게 엮인 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뭐에 엮였냐? 태양광으로 엮였습니다. 좀 애매하긴 해요. 갑자기 이제 왜 일자리 관련주 이런 거 딴 거 하던 애가 갑자기 태양광으로 엮였냐 한다면은 이 태양열을 가지고 수소와 카본을 만드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에스코넥뿐만이 아니라 뭐 대성파인텍 실제 이 태양광으로 뭐 이 보일러를 운행하는 그런 기업들까지 엮이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 그린 에너지, 바로 그린 뉴딜 정책에 맞춰서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뿐만이 아니라 뭐 사실상 신성 ENG라든가 아니면은 이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 올라간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좀 저점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담이 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만 잡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절가 1,900원 잡으시고요. 목표가 라인 때는 일단 2,300원 라인 때 돌파하는 거 보면서 손절가 목표가 안정적으로 잡고 최대한 짧게 치고 나오는 전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종목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우리 강태곤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도와주시죠. 사실 화천기계가 사실 그래요. 모멘텀이 정말로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왜 과거에 제가 4월 달인가 3월 달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으면서 그 당시에 소개시켜드리고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상방 파동을 좀 많이 가져갔던 종목 중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는 화천기계가 다 알다시피 이 특정 인물 관련되어 있는 정부 정책 수혜주로서 굉장히 모멘텀이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그 모멘텀이 조금은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불안정한 상황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런 인물 관련되는 모멘텀이 왜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느냐? 우리가 최근에 에이텍이라는 종목 볼게요. 에이텍이라는 종목이 누구 관련되어 있는 정부 특정 모멘텀을 가지고 간 종목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에이텍이라는 종목이 분명히 시장에서 안 좋은 이슈를 터뜨리면서 이 당시에 급락이 나와주고 계속 꾸준하게 무너졌지만 결국에 악재가 해소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에이텍이라는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날아갑니다. 에이텍TN도 동일한 모멘텀으로 악재 해소와 함께 동일하게 크게 날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화천기계에 관련되어 있는 이 특정이 인물 관련되어 있는 정부 정책 수혜주, 이거는 악재가 해소가 되어준다고 하면 그 당시에 그 이후에는 상승 파동을 크게 노려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가 크게 무너지지는 않았고 제가 보는 관점은 사실 4,000원과 이 2,000원 사이, 2,500원 정도 이 사이는 물량을 모아가도 괜찮은 자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손절가를 한 2,400원, 300원 이 정도까지 최대치로 열어놓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악재가 해소가 되어 주기만 하면은 큰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 최대 손절가를 한 2,300원 정도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실까요? LNK 바이오. 네, LNK 바이오시고요. 예. 자,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12,000원에 30%요. 네, 12,000원에 3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게 지금 최근에 계속 빠지는지 네. 전환사채 때문에 이게 그런지. 왜 빠지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000원까지 올 수 있는지. 네, 다시 원금 회복이 가능할지 그 부분도 예. 궁금하신 것 같으신데요. 자, 저희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강태공 전문가님 함께 하십니다. 어떤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까요? 마르스 전문가님한테. 네, 마르스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은 LNK 바이오를 사셨는데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FDA 승인도 받고 척추 임플란트하고 뉴스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쵸. 예, 최근에 예. 아시겠지만 LNK 바이오가 척추 임플란트를 만드는 기업 맞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이 실제 척추 임플란트 중 하나인 요추 플라이트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FDA 승인도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 뭐 대한민국에도 식약처가 있고 유럽에도 식약처가 있지만 미국 식약처가 제일 뚫기 힘들고 사실상 제일 이 규제가 아니면은 이 기준이 좀 강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FDA 네. 인증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좀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 들어서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예. 거래 정지가 풀리고 최근 저점에서 좀 상승세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조금 이 매수가 자체가 사실상 이 좀 무리하게 대응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너무 지금 구간에서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오고 시간이 좀 지나면은 단기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제약바이오라든가 의료기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말에 좀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회 자체가 면역 항암 학회라든가 아니면은 뭐 혈액암 학회라든가 아니면은 뭐 1월 달에 JP모건 컨퍼런스라든가 AACR이라든가 이게 연말부터 연초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그죠? 네. 혹시 LNK바이오는 중장기로 혹시 들고 가볼 생각이 있으세요? 네. 있어요. 있으세요. 그러면은 저희 손절가 라인 때만 잘 잡으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8,220원 잡고 가는 걸로 하고요. 네. 일단 목표가는 상단의 매물대 구간이니까 일단은 11,000원 라인 때 돌파하는 거 보면서 일단 천천히 연말까지 들고 가는 걸로 하고요. 손절가나 목표가 다 왔다. 그러면은 저한테 한 번 더 물어보러 오시면은 대응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안녕하세요. 아시겠죠? 예, 손절가 나오면 완전히 손절을 해야 돼요. 아니요, 이제 손절가 와서 손절하기보다는 저한테 한 번 더 물어보시면 그때 제가 다시 손절하자 말자 대응하겠는데 웬만해서는 손실이 더 커지는 것보다는 이 우리 시간적인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무조건 기다린다고 해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또 다른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게 많기 때문에 시간적 기회비용을 비교하자면 차라리 손절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를 잡아드리고 만약 그거 오면은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전환사채가 악재는 맞죠? 그래서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악재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 전환사채도 솔직히 말하면은 어느 회사가 받았냐 또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무조건 그걸 물량을 던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걸 무조건 악재라 보기는 힘들지만 당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악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 잡으면서 대응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화 연결 도와드렸고요. 또 문자창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종목을 이번에도 도와드려 볼까요? 네, 이 종목을 선택을 해볼게요. CJ 시푸드입니다. 5,400원에 10%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자, 이 종목 도와드리고 싶고요. 다음 종목으로는요. 네, 이 종목이요. 빵 터트리는 개그감도 많으신 강태공님, 서울 반도체 그리고 17,900원에 50% 이렇게 두 종목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 CJ 시푸드입니다. 이 종목은 마르스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자, 이 종목 도와주시죠. 네, CJ 시푸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2.5단계가 진행이 될 때 이 9시 이후에 식당이라든가 다 이제 진행을 못했죠. 다 배달 음식이나 포장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CJ 시푸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일회용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간편식 관련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CJ 시푸드 이외에도 우양이라든가 우양이 사실상 이 핫도그 만드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 핫도그 만드는 기업도 상승세가 나와줬는데 제가 좀 최근에 충격받은 게 2.5단계가 풀리자마자 여의도에 굉장히 많은 술집에 많은 사람들이 분포해 있는 걸 보고 이게 2.5단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정말 9시 이후에 이 드시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 갈증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CJ시푸드가 그 관련해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2단계가 10월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종목을 계속 중장기로 홀딩할까요라는 느낌보다는 솔직히 여기서 저희가 염원은 뭡니까? 코로나가 종식되는 거죠. 하지만 이 코로나가 이번에 추석 이후에 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추석에 아무리 안 움직인다 하더라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손절가 잡으면서 추석 이후까지 일단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4,500원 잡으시고요. 일단 목표가는 5,500원 돌파하는 거 보면서 일단은 추석 이후까지 한번 상황 보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안정적일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CJ시푸드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서울반도체입니다. 이 종목은 강태호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뭐 지금 뭐 서울 반도체가 뭐 더 갈지 말지 반도체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굉장히 문의가 좀 많으신데 사실상 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가 이제 끝까지 달려가는 그 시점에서 봤을 때 반도체 산업은 사실상의 그 모든 반도체는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갈 수만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가지고 가셔도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서울 반도체 같은 것도 지금 전에 이제 급등하기 직전에 고점대 지금 완전 뭐 저점까지 내려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뭐 얘기했던 이런 구간대가 뭡니까? 전에 있던 고점대를 돌파하지 못했다가 전에 있던 고점대를 지켜주는 이제 전고점의 지지라인 패턴이 나와주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뭐 합니까? 하방 추세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이대로 확대해 보면은 하방 추세에서 완전한 돌파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방 추세 맞고 빠진 자리예요. 그럼 이런 종목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지금 돌파를 제대로 못한다. 그럼 향후 한 2개월 정도는 더 횡보를 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다만 2개월 정도 뒤에 횡보가 끝났을 때 돌파를 준다고 하면은 사실 열린 자리는 3만 원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고 있지만 지금이 사실 좀 불안한 자리 맞아요. 돌파하는 구간대가 정확하게 추세 하방 저항을 찍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길게 가져가셔도 괜찮겠고 그게 아니다고 하면 적당히 정리하셨다가 빠지는 자리에서 다시 주워 담아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가신다. 만약에 내가 일단은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정리가는 짧게 잡아드릴게요. 저항을 맞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단 추세대를 이제 상승 추세대를 깨주는 16,500원 정도대를 이탈한다고 하면 정리하는 전략으로서 좀 가져가시면서 길게 보유한다. 그러면은 뭐 이번 연도 끝날 때쯤이나 내년 초쯤 봤을 때는 충분히 한 2만 원 이상, 2만 5천, 3만 원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까지 도와드렸고요. 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네. 네,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영진약품. 네. 예, 1,500원에 20% 지금 보유 중인데요. 네.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강태호 전문가님 함께 하시는데요. 어떤 전문가님 원하실까요? 네, 맞춤 전문가님이요. 네, 마르스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어머니 혹시 식사하셨죠? 네네. 네, 어머니 목소리 식사하신 것 같아요. 네. 어머니 근데 일단은 걱정이에요. 걱정 많으시다고요? 네. 네. 혹시 영진양품 1,500원에 사셨으면 혹시 어떤 거에서 사신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 이거보다 더 높은 가격에 샀는데, 네. 그때 얼마 전에 12,800원까지 제가 사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날 매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호가창하고 다르게 그 호가창이 달라요. 제가 이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다른 여느 호가창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게 아니라 나중에 살펴보니까 그 체결된 그 창에 아주 새카맣게 그 거래량은 엄청나게 표시가 되는데 호가창은 전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이슈도 찾아보고 해도 별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한 이틀 뒤에 보니까 그게 너무 많이 올라서 네. 그게 뭐 어쩌고 해서 이제 그게 제대로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장이 활발하게 안 됐었다고. 제 생각에는 한 3일 뒤에 보니까 확 떨어졌어요.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장황하게 됐는데 아마 과열이어가지고 아마 매수를 네. 하고 그다음에 오르긴 했는데 이게 과열 상태라서 아마 체결이 안 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쵸?
예. 네, 단기가열 상태가 되면은 이게 30분에 한 번씩 체결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호가가 안 움직이지만 약간 올라가기는 해요. 네. 그래서 사실상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머님이 말씀하는 거를 토대로 추측을 해보면 과열 상태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수익이었는데 이게 풀리고 나니까 빠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아까 얘기했지만 원래 과거 한 10년 전에 네. 이 덱사코티실이라고 이제 덱사메타손 관련 약품을 개발을 했었어요. 만들었었어요. 네. 네, 덱사메타손이 어머니 코로나에 효과 있는 건 아시죠? 예. 예, 약 사망률이 중증 환자가 40%였다면 한 20% 후반까지 낮춰주는 약이 덱사메타손이거든요. 네. 근데 그 덱사메타손을 지금 재생산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만드는 거 중단했는데 다시 만든다라는 기대감에 주가 올라갔거든요. 예.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어머니 추석에 사람들이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조금 움직일 것 같아요? 뭐 다른 때보다는 뭐 많이 움직이진 않을 것 같아요. 올해는. 그렇죠. 올해 많이 안 움직이겠지만 지금 평일보다는 추석에 많이 그래도 움직이겠죠? 움직이겠죠? 예.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 제가 봤을 때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추석 전까지 홀딩을 하는데 네. 저희 보원전 오면은 어머니 매도 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보원전 오면. 본전 오면 근데 본전이 올까요? 그게 그죠 어머니 걱정인 걱정인데 일단은 우리는 본전 온다 생각하고 왜냐면 네. 이슈가 없는 게 아니니까. 덱사메타손 이슈 있죠. 그다음에 추석 이슈 있죠. 그러니까 좀 확진자에 대한 이 늘어날 수 있다는 리스크 있으니까 단기 반등 나올 수도 있거든요. 거죠. 예. 그래서 손절가는 저희 짧게 잡을게요. 웬만해서는 이 구간 이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8,66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예. 우리 본전 오면은 깔끔하게 전략 매도 합시다 어머니. 아시겠죠? 예. 그럼요. 그것까지만 오면은 감사죠. 그러니까요. 우리 이제 높이 사지 말고 바닥에 있는 거 위주로 우리 사요 이제. 아시겠죠? 예.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이어서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시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V원택입니다. 네, V원택이시고요. 자, 예, 그리고 예. 비중과 또 매수가도 알려주세요. 9,886원에 네. 한 90% 됩니다. 네, 9,886원에 비중 9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많이 예.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자, 바로 도와드릴게요. 강태공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함께 하십니다. 어떤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까요? 강태공 전문가님요. 네, 강태공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뭐 V원택 일단은 그래도 지금 조금은 수익 중이시네요. 아니요, 저 주식은 이제 3일 됐거든요. 난생 처음. 네? 주식 간지 한 3일 됐어요. 4년 된 걸 지금까지 이제 물 타신 거 잘못해갖고. 없이 예? 지금까지 물 타서 그럼 들고 오신 건가 이거를? 아닙니다. 처음 했어요, 주식. 지금 난생 처음. 아 주식을 지금 난생 처음 하셨다고요? 예. 아 그래요. 어쨌든 지금 시장에 어째 보니까 V원택이 그래도 약수익 중이잖아요. 예. 혹시 근데 이거 매수를 왜 하셨는지라든지 그 혹시 매수에 대한 사유 혹시 그거는 있으신가요? 아, 증권회사에 그저께 통장을 만들러 가니까 그거 한번 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 그렇게 해서 하셨구나. 그래요. 근데 왜 제가 물어봤냐면은 사실 나쁜 자리가 아니에요. 꽤 잘 사셨거든요. 정말 괜찮은 데서 잘 사셨고 해가지고 뭘 알고 사셨나라 좀 생각했는데 일단 V원택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기대해볼 수 있는 거는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사업부에 대한 이 수혜예요. 그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잘 얘기만 몰라요. 듣고 샀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2차 전지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가 전기차 쪽으로 가져야 되는데 전기차 하면 우리가 테슬라밖에 없잖아요. 사실상은 지금은.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이제 다가오는 이제 이번 달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이제 그 테슬라 배터리 데이라고 해서 이 배터리 산업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고 하면 어떤 새로운 기업에 대한 이 부품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기대감으로 올라가기가 충분해요. 그러다 보니까 V원택이라는 종목이 사실상 2차 전지 배터리로 엮인다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엮고 갈 수도 있는 모멘텀은 충분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시청자님. 예. 그리고 지금 너무 좋은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 저는 차트를 보시면 좀 알고 들어가신 줄 알았던 게 현재 V1택이라는 자리가 현 구간대 기존 9,300원 정도를 강하게 저항대를 받아줬어요. 혹시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됐다니까 저항에 대한 개념을 좀 잘 모르시죠? 그 뭡니까 차트를 보는 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 몰라요. 그래. 그래서 그 시청자님, 그럼 제가 굳이 차트를 뭐 이렇게 얘기해봐야 시청자님 머리만 아프실 것 같고, 개인적으로 그 이미 뭐 소개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분이 뭐 알려줬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시청자님인데 비중을 너무 많이 실었어요, 한 번에. 그게 그게 조금 뭐냐면은 네. 어저께 터치를 잘못해갖고 그래서 2번인가 3번 눌러졌어요. 아, 터치를 안 돼가지고. 그 시청자님,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이 8,800원을 안 깨잖아요? 손절가는 예? 8,800원이에요. 이걸 안 깨면은 제가 봤을 때 15,000에서 2만 원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어요. 아, 충분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진짜 너무 잘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싶고 평균적으로 15,000원 정도까지 노려봐도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시청자님 그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지만 빠졌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10,000원 위로 올라오면서 한 11,000원, 12,000원 금방 온다고 하면은 혹시 모르니까 비중을 그래도 한 20-30%는 수익실에서 한 50% 정도만 들고 가는 걸로 해서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너무 잘 샀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손절가만 8,800원 지키시고 목표가는 15,000원 정도 구간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세요. 네,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상담 이렇게 도와드렸고요. 또 알찬 강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오늘 이것에 대해서 딱 깔끔하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증시는 지금 조정일까 상승일까? 그리고 과연 우리 증시가 올라가기는 할 것인가? 아마 최근 시장 이번 주가 다이렉트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과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 정말 불안해하시는 분들을 위한 핵심 강의만 빠르게 진행하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지금 코스닥의 증시예요. 지금 증시가 왜 조정이 나오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됩니다. 왜? 자, 전에도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제가 지금까지 증시의 저항 구간대를 계속 맞춰드렸어요. 분명하게 제가 3월 달부터 앞으로 시장의 본격적인 대파동을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750에서 760포인트 정도가 되면은 분명히 한번 조정이 700포인트까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조정이 나왔었죠. 그리고 860 정도가 되면은 다시 800포인트 근방으로 조정이 나올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나 조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역시나 900포인트가 처음으로 돌파하자마자 조정이 나왔는데 왜 조정이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쉬워요. 사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을 예상했던 자리는 늘 어디였느냐? 전에 있던 시장의 고점대였어요. 차트를 꺼본다고 하면 전에 있던 시장의 고점대에서 늘 똑같이 저항을 줬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왜냐? 자, 늘 말씀드렸죠. 이전의 고점에서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요. 개인들은 뭐라 생각하느냐? 현 구간대가 고점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물량을 털어줘도 어떻게 돼요? 바로 개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손절이 되겠죠. 왜? 과거의 고점대를
뚫지 못하겠구나, 쌍봉을 맞고 죽겠구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끌어올리고 다시 뭐합니까? 다시 쌍봉을 맞고 죽겠구나 생각하면서 개인들이 손절을 해요. 손절을 하면서 저점대를 높이면서 뭐합니까?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번에 900포인트를 돌파한 게 가장 중요한 이유. 사실 전에 최고점대가 평균적인 게 900포인트였어요. 처음으로 930포인트까지 가긴 했지만 평균적으로 전에도 900포인트대를 제대로 뚫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900포인트를 돌파하자마자 시장을 밀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분들이 정말로 900포인트가 최고점이었구나 판단을 하면서 손절로서 하방으로 밀어버리게 된 거죠. 즉 지금 시장의 조정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라고요? 지금 시장의 조정은 개인들의 손절을 유도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개인들의 손절을 유도하기 위한 거.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손절을 유도한다라는 거는 시장이 뭐예요? 하방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상방으로 가기 위한 작용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해야 되는 게, 자, 지금 굳이 우리가 증시를 보고 얘기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과거에도 여러분들 지금은 시장의 저점이니까 무조건 주워 담으라 했을 때가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때요, 이때. 2019년도죠. 2019년도 증시가 매일같이 하락할 때 이슈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슈라고 하면은 증시가 왜 하락합니까? 뭐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하락해요. 이것만 가지고 뭐 했냐? 이것만 가지고 3년을 우려먹었어요. 사골국물처럼 3년 동안 미중 무역 전쟁으로 하락합니다. 시장의 하락은 미중 무역 전쟁이요. 무슨 미중 무역 전쟁은 3년 동안 내내 하락을 했는데, 이때 제가 시장이 최저점을 찍었을 때 8월, 9월 달쯤에 여러분들에게 공격적으로 풀매수를 하라고 분명하게 TV방송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고 하면요. 너무 간단해요. 지금 시장이 하방을 미는데 풀매수를 하라고 했던 이유 너무 간단하죠. 뭐였습니까? 이 당시에 뭐가 나왔습니까? 기억나시는 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갑자기 튀어나왔던 게 필승 코리아 펀드였어요. 필승 코리아 펀드. 실제로 우리나라 대통령님께서 필승 코리아 펀드에 가입을 하면서 코리아 펀드 가입을 장려한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이슈가 나왔죠. 그러면서 보면 실제로 뭐 연예인들도 가입해요, 뭐 우리 정치인들도 가입해요. 필승 코리아 펀드에 다들 가입을 하면서 가입 동창 운동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저는 말씀드렸던 게, 현재 시장에서 많은 이 정치인들이 펀드 가입을 장려하는 이 시점에서 시장을 더 이상 밀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찍어야 될 지금 시장, 과거 2019년도에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시장이 하방을 밀 때 풀 매수를 해야 된다. 정말 찍을 게 없으면 레버리지라도 찍으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 말 듣고 레버리지 찍으셨던 분들은 100% 정도의 수익을 무난하게 다 챙겼겠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도 역시 하방으로 밀 수가 없는 이유. 뭐 때문입니까? 지금 필승 코리아 펀드 얘기했으면 또 나오죠. 뭡니까? 지금 이제 뭐가 나와요? 우리나라 대통령님께서 이제 과거에는 2019년도에는 필승 코리아 펀드였고, 이번엔 뭡니까? 뉴딜 성공 뒷받침을 위해서 금융주의 70조 투자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뭐합니까? 뉴딜 펀드 가입에 대한 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뭡니까? 세금으로서 손실을 메꿔주겠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반원금 보장식의 이런 뉘앙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로 돈 있는 사람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얘기해요. 돈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원금 보장된대. 원금 보장. 원금 보장. 과거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아시겠죠? DLS 사태. DLS 사태가 왜 터졌습니까? 많은 돈 있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은행에 갔더니 원금 보장도 되고 수익도 잘 나고 이거는 투자해줘 해가지고 그냥 묻지마로 그냥 DLS 다 사고 보니까 갑자기 무너졌죠. 그래서 DLS 사태가 터지면서 어떻게 해요? 한동안 이슈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지금 다시 뭐가 나와요? 뉴딜 펀드에 대한 뭐가 나옵니까?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아니지만 원금 보장성과 관련되어 있는 근접한 멘트가 나와주면서 많은 돈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문제 내볼게요. 자, 많은 돈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시 뉴딜 펀드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증시가 지금 마이너스 20% 밀려요. 증시가 코스닥이 700% 다시 빠지고 있어. 700포인트로 돌아가고 있어요. 600포인트로 돌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사회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왜 상승장을 외치느냐? 이미 저는 그 당시 코리아 필승 펀드가 나왔을 때부터 상승장을 외쳤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뉴딜 펀드가 나온 이 시점에서부터 저는 뭐예요? 시장을 하방으로 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증시의 버블이 날 수밖에 없다. 뉴딜 펀드가 나옴으로써 우리나라의 증시의 버블은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된다. 우리나라의 증시 버블. 과거에도 뭡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사실적으로 미국 증시 여러분들 미국 경제가 좋아서 미국 증시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얘기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만들고 싶었던 게 뭐라 했습니까? 실제로 그 나라의 경기를 나타낼 수 있는 거, 경제를 나타낼 수 있는 거, 경기가 안 좋아도 괜찮아요. 경제가 안 좋아도 괜찮아요. 그 나라의 경기를 좋아 보이게 할 수 있는 거는요. 증시를 그냥 미치는 듯이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건 늘 뭐라 했어요? 미국 증시의 버블이라고 했죠. 지금 뉴딜 펀드를 통해서 우리나라 증시의 버블이 나와준다?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의 버블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지금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자, 여러분들 과거에 이제 지금 증시의 버블을 코앞에 둔 이 시점에서 버블 코앞에 둔 이 시점에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나라의 대기 자금만 얼마라고요? 대기 매수 자금만 300조가 지금 거의 달한다고요. 300조가 달한다고. 전 예탁 자금 다 합쳤을 때. 그래서 보면은 변동성 커지는 뉴딜 테마주 묻지마 투자 자질형이 나오면서 지금 뭐가 돼요? 점점 묻지마 매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묻지마 투자가 중요한 이유. 김치 프리미엄. 이 묻지마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할 때가 언제냐? 이제 슬슬 1000포인트, 900포인트, 1000포인트 뚫어낼 때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과거의 비트코인이요? 묻지마 매수였어요. 본격 묻지마 매수로서요. 20일 동안 20배가 급등합니다. 20일 동안 2000% 날아간 거예요. 비트코인도 아시잖아요. 비트코인 그냥 웬만한 거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하룻밤에 200%가 올라가 있어요. 일주일 만에 1000%가 올라가 있어요. 그냥 비트코인 여러분들 우리 김치 프리미엄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성향을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뭔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종목이 뭐 하는 종목인지 얘가 뭐 하는 기업인지 안 중요해요. 그냥 사고 보는 거예요. 왜? 아직도 저점입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버블이란 거예요. 버블. 그런 본격적인 묻지마 매수가 20일 만에 20배 수익이 나오기 시작했던 게 비트코인이 본격적이었고요. 그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지금 어디 들어와 있다고요?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우리나라 증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증시. 그렇기 때문에 뉴딜 펀드는 이제 우리나라의 증시의 버블을 만들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20일 동안 20배가 날아갔던 게 비트코인이에요. 진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버블을 만들기 시작한다.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셀리버리라든지 이런 종목도 보세요. 상한가를 10일 내내 보냅니다. 10일 내내. 한 달 동안만 해도 1000%가 갈 수 있는 게 이제 묻지마 매수와 함께 증시의 버블일 수 있다. 지금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억대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 시장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의 조정이 아니라 여러분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억대의 수익 보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죠. 내일을 볼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실제로 제가 MTN에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게 굉장히 많아요. 비트컴퓨터도 더 갔어요. 유니슨 700%, 휴마시스 800%, 그 외 대다수의 종목들이 200%, 300% 이상 날라갔습니다. 실제로 추천드릴 때 다들 뭐라고 해요? 이 종목 왜 추천하냐고. 하지만 실제로 수익 나면 뭐예요? 강태공님 비트컴퓨터 물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강태공님 유니스 물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나는 700% 올라가기 전에 줬는데. 휴마시스 물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나는 최저점에 줬는데. 800% 이미 먹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물렸어요. 분명히 명심하세요. 내가 묻지마 매수를 해서 다른 사람 돈을 벌게 해줄 것인가? 아니면 나도 저점에 사서 200%, 700%, 800% 이상의 수익을 볼 것인가? 누군가는 잃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잔인한 증시 세계입니다. 분명히 묻지마 매수세는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증시의 버블이 시작될 거고요. 내가 정말 이번 2021년도 계좌를 바꿔보자 하시는 분은요. 오늘 뉴딜 펀드를 통해서 억대 계좌를 정말 만들어 보기 위한다. 거기에 대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어떤 패턴으로 어떻게 종목을 사야 될지, 유니슨, 휴마시스, 비트컴퓨터 저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매수가 가능했는지 거기에 대한 매매할 수 있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1시간만 투자하셔서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3시부터 1시간만 투자하셔서 여러분들 계좌를 바꿀 수 있는 방법 꼭 배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 맛에 4글자를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저희 홈페이지 창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강태공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해 주시고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뉴딜 펀드에 관련한 강의 오늘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부와 2부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